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예사TV의 김희성 약사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요로결석을 예방하고 또는 요로결석이 한번 발병이 된 후에 재발을 막는 데 있어서 정말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그 요로결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인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영상 보실 분들은요, 이 전 영상 그 요로결석의 원인 8가지에 대해서 먼저 보신 후에 오늘 영상 보시면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습니다. 요로결석의 원인 8가지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요, 총 3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혈액이 산성화되는 거예요. 혈액이 산성화가 되면 그에 따라서 소변이 산성화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소변 내에 칼슘의 배설량이 증가를 해서 요로결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소변이 농축이 돼서 이제 결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여름을 나고 있다 할지, 또는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 또는 물 대신 맥주를 많이 섭취를 한다 할지, 또는 물을 많이 먹지 않는다 할지, 또는 땀을 많이 흘렸다 할지, 또는 과도한 이뇨작용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약물을 드셨다 할지, 예를 들면 뭐 혈압약 같은 거요. 이런 걸 드셨을 때는 소변이 농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에 따른 결과로서 요로결석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가족력입니다. 가족력인 경우에는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무려 4배 정도의 결석의 발생률이 높아지는데요. 총 이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요로결석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예방을 하고, 또한 발병을 했더라도 이제 재발이 안 되는 게 중요하니까, 특히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재발을 막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로결석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영양소는요, 바로 마그네슘을 들 수가 있어요. 이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이제 알고 있는 상식이 돼버렸는데요. 이 마그네슘은 우리 인체 내에서 약 600여 가지의 화학 반응에 관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 개수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그 중에서도요, 이 마그네슘을 부르는 또 특별한 표현이 있다라고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칼슘 저절자라고 불린다라는 얘긴데요. 그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 칼슘만 이렇게 단독으로 이제 과잉 섭취하게 되면 우리 결석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 이게 마그네슘과 같이 들어왔을 때는요, 이 칼슘이 단독으로 들어왔을 때 결석이 생길 수 있는 확률, 또는 결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마그네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요, 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동물 실험할 때 그 동물에게 칼슘 결석증을 유발을 시킬 때 사용이 되는 표준 방법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 결석증을 유발시키는 표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동물이 먹는 음식에서 그 마그네슘을 완전히 빼버리는 거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그 실험 동물이 칼슘 결석증을 앓더라라는 거죠. 이것을 놓고 봤을 때 마그네슘이 부족한 칼슘의 단독 섭취가 얼마나 결석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체 내에서는요, 이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약 2대1이거나 또는 4대1로 들어오는 것이 어떤 흡수율이나 이용률적인 면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논리에 기반을 둔 제품들이 그동안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이 약 2대1인 제품들이 가장 많이 나왔었는데, 이 최근에는요, 이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약 1대1인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마그네슘의 비율이 오히려 더 높은, 그러니까 비율 함량이 더 높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칼슘과 마그네슘이 1대2인 제품도 나오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마그네슘 단일제도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제 실제로는 칼슘에 대비했을 때 마그네슘의 비율이 우리 인체 내에서 현저히 낮기 때문인데요. 이 마그네슘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람들, 우리 현대인들의 식습관에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식습관에 이 마그네슘이 부족한 식습관을 많이 이제 섭취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더 큰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현대인들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이 돼 가지고요, 우리가 날마다 정말 심하게 마그네슘을 소모를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칼슘 대비 마그네슘의 이용률이나 그러니까 마그네슘의 소모량이 훨씬 더 높고 그와 반면에 마그네슘의 섭취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칼슘보다도 마그네슘의 섭취량이 그러니까 요구량이 더 높은 그러니까 함량이 더 높은 제품들이 많이 선호가 되고 있고 그랬을 때 어떤 요로결석을 완화시키는 면이거나 또는 뭐 골다공증을 개선하는 면에서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요로결석을 막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영양소는요, 바로 칼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칼륨 중에서도요, 구연산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구연산 칼륨 있죠. 이 구연산 칼륨은 실제로 외국에서 병원 내 처방으로도 쓰여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요로결석 있죠. 외국에서 반복되는 요로결석에 실제로 병원에서 처방되는 게 바로 구연산 칼륨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외국과 다르게 요로결석이 왔을 때는 거의 그 쇠석수를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최충격파 쇠석수를 하고 실제로 어떤 약물 치료에 따른 어떤 적극적인 약물 치료는 없는데 외국에서는 이걸로 이제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요로결석을 예방하거나 뭐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쓰여지고 있는데요. 약 하루에 약 400ml 정도, 400에서 500ml 정도를 처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전문가들은 가장 이랬을 때 안전하고 강력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연산 칼륨 같은 경우는 우리 저탄고지 요즘 많이 하죠. 다이어트 목적으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저탄고지의 사이드 그러니까 부작용이 이 요로결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저탄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요로결석을 만났다면 경험해 봤다면 어떤 다른 대안을 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이어트니까 어떤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이 저탄고지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환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저탄고지는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케톤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케톤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 케톤식이라는 식단을 선택을 해야만 하는 환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뇌전증 환자, 그러니까 어린이 이제 간질 환자인 경우인데요. 이 어린이 뇌전증 환자인 경우에는요, 이 케토제닉 식단을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건데, 이 어린이 환자들에게서 이 저탄고지의 어떤 사이드 부작용으로 바로 요로결석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한 경우에 바로 이 구연산 칼륨을 같이 동시에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거의 요로결석의 발병률이 거의 1%대까지 줄일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요로결석의 경우에는요, 이 구연산 칼륨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 요로결석을 예방하거나 개선해 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로결석을 막아주는 중요한 영양소 세 번째는요, 바로 구연산을 들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구연산 칼륨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맞습니다. 바로 그 구연산인데요. 이 구연산은 유기산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유기산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에서 만날 수 있는 유기산들이 많은데 이 유기산들은요, 예를 들면 그 비타민C로 지칭되는 아스코르빈산 있죠. 이 아스코르빈산도 유기산이고요. 구연산도 유기산, 그 다음에 젖산, 말레인산, 글루콘산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죠. 그런데 이런 유기산들은요, 거의 다가 이런 결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다 효능은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이 구연산이 특별하게 더 이 결석을 녹이는 작용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구연산은요, 이 결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칼슘이 석회화된 결석뿐만 아니라 이 요산 수치가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통풍 있죠. 이 통풍까지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덧붙이자면요, 이런 구연산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통풍이라든가 요로결석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그랬죠. 좀 더 포괄적으로 보자면 이 구연산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신체 전반에서 일어나는 모든 석회화 과정에도요,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몸의 그 혈관에서 일어나는 석회화가 바로 이제 동맥 경화가 결국은 혈관 내벽에서 일어나는 석회화 과정이니까 이런 과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어떤 구연산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석회성 유방이 있다든가 또는 석회성 건염이 있다라든가 또는 또 쓸개의 어떤 담석증이 있다라든가 좀 이런 경우를 또 예방을 하시거나 또 빈번하게 또 재발이 되시는 분들은요, 구연산을 직접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연산 칼륨 같은 경우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또는 어떤 그런 감귤류의 특히 레몬 있죠. 이 레몬을 평소에 좀 이렇게 꾸준하게 드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이런 석회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구연산은요, 어떤 작용이 있냐면 바로 미네랄들 있죠. 이런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런 칼륨들을 흡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미네랄 제품들을 보면요, 좋은 양질의 미네랄 제품들은요, 대부분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기산들하고 결합된 제품들이 대부분이란 얘기고요.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도 이 방금 말씀드린 구연산과 결합된 제품들은요, 단연코 이제 이런 흡수율이나 이용률 면에서는 이제 최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구연산 칼슘이라든가 뭐 구연산 칼륨이라든가 뭐 젖산 마그네슘 등등 굉장히 많죠. 이러한 제품들을 꾸준하게 선택해서 드시게 되면 이러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석회화 과정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로결석을 막아주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양소 네 번째는요, 바로 오메가3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40대 이후에 성인이라면 아마 오메가3를 안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오메가3의 효능을 딱 한마디로 추려서 말을 하자라면요, 바로 만성염증을 개선한다라는 건데요. 이 만성염증 상태가 지속이 되면 그 만성염증이 일어나고 있는 이 조직은 손상이 되는 거죠. 이 손상이 되면 그게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이 조직의 이제 소묘화, 그러니까 즉 석회화가 일어나는 건데요. 이것을 미연에 오메가3를 먹음으로써 이 석회화로 진행이 되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게 바로 오메가3의 대표적인 효능인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이 오메가3가 어떤 조직의 염증 반응에 의한 석회화뿐만 아니라요, 요로결석의 수치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연구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오메가3 지방산을 직접 먹은 것도 아니고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어떤 식품을 공급을 받았을 때 소변 속에 있는 칼슘의 농도가 무려 52%나 저하가 되고요. 거기에 또 그 소변 속에 옥살산의 분비량이 약 34% 정도 저하가 되고, 또 이 칼슘과 옥살산이 같이 결합이 된 이 옥살산 칼슘이요, 약 38% 정도 감소가 됐다라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오메가3 중에서도 그 EPA가 풍부한 식단을 약 1년 반 정도 섭취를 했을 때요, 소변 속에 있는 이 칼슘 농도가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 오메가3가 어떤 요로결석을 완화시켜주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점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아마 마그네슘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륨, 그리고 이제 구연산,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오메가3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요로결석 때문에 어떤 걱정이 되신 분들, 또 가족력 때문에 자꾸 재발이 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를 하시고요. 더불어서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마 이렇게만 드신다면 요로결석에서는 정말 멀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